자, 오늘은 이제 83회인데,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우리가 항상 늘 얘기를 할 때, 이 논제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리플리라는 말의 이 어원인데, 실제로는 이게 하나의 그 책에서 이제 시작됐던 이 용어인데, 리플리라는 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증후군이라는 건 뭐예요? 병증을 얘기합니다. 심리의 병증을 얘기하는 걸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심리의 병증인데 어떤 심리 병증이냐면, 리플리라는 말이 앞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리플리가 심리 병증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공되어 있는, 즉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을 해서 자기가 가공의 세계에 자기가 살아고, 그런 가공의 세계에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이것을 확실하다라고 자기 현실에 자기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가짜라는 말 아시죠? 진짜가 아니야.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나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뭐가? 나의 삶 자체, 나의 인생 그 자체가 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가짜인 것을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 리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심리의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다뤘는데, 이 가짜로 만들어져 있는 공상의 세계예요. 가상의 세계라고요. 가상세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가상의 세계. 자,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대부분들이 자기가 삶을 성공 또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강해요. 매우 강하다. 뭐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없는 것. 없는 것에 대한 욕구예요. 이 없는 것이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인간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한다 그랬어요. 가치 추구와 의미를 추구하는데, 특정한 가치에 대해서, 특정한 의미에 대해서 나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거, 나에게는 현실에 전혀 없는 거, 이거를 자기가 가짜의 세계를 만들어요. 나는 이런 가치를 갖고 싶어, 또는 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싶어 라고 강한 열망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에 자기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리에 장애가 생겨도 심각한 장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게 되는 것이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 항상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 가치는 누가 주로 추구한다 그랬어요? 가치는 남자가 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가치가 됐던, 그 다음에 뭐가? 관계적 가치가 됐던, 사회적 가치가 되던 이 세 개의 가치를 추구해 가는 경우가 있고, 의미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어떤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아이가 됐던, 내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의미에 관련되는 부분에도 실제는 없는데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어디냐면 사별 트라우마에서 간혹 나와요. 내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특정한 것에 내 아이로 완전히 다 내가 믿어 버려요. 그래서 진짜 내 아이예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의미에 관련된 리플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가 많이 나타나냐면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 의미에 관련되는 건 특정한 어떤 트라우마가 작용이 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에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의미 자체가 감정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따로 이렇게 다룰 필요성은 없는데, 대체적으로는 뭐가 많이 나타나면 이 가치 추구하는 쪽이 많이 나타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돈이 많은 걸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별로 이렇게 학력이 고졸밖에 안 되는데 내가 대학원 나오고 박사기가 진짜 자기 박사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예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진짜예요. 자기는. 그래서 모든 관련되는 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자기는 이 사회를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기는 굉장히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세계의 가치상에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특정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라면 어쩌면 경제적 관련되어 있는 대상, 관계적 관련되어 있는 대상, 또는 사회적 관련되어 있는 이런 대상을 열망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이 특정한 대상인 걸로 자기는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특정한 대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의 공통점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돈이 없는데 이 돈에 관련되는 부분에, 특히 우리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부분, 부에 관련되는 부분에 착각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뭘 가지고 가게 되면 타인에게 뭘 필요로 하니까 재산이 움직여요. 타인 재산이. 그 다음에 이 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보다 내가 특정한 관계에 우위에 있다라는 그 자부심에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사회적 관련되는 쪽에서는 타인보다 내가 더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거짓말이죠. 가짜잖아요.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의 공통점은 뭐냐면 거짓말이 기본이에요. 근데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는 다 거짓말이 기본이에요. 또 거짓된 행동들이 기본이에요. 이 말과 행동이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이거를 뭘로 인식을 하느냐? 거짓인데 이걸 현실에는 다 거짓인데 이거를 진실이라고 본인은 확신을 해요. 진실이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볼 땐 상식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게 올바른 거냐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너지면은 가치가 싹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못 견뎌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타인들에게 밝혀지게 되면은 이거를 진짜라고 믿고 자기는 진짜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갔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가치가 자기 자신이 원래 진짜라고 생각했더니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니까 남자들의 가치가 무너지거나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의 가치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해요. 여기서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다 보면은 리플리 증후군을 갖는 사람은 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그거는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이 딱 됐을 때는 10년, 20년은 타인들을 속이고 그리고 진짜인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줄줄이 나 거짓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 이 문제점을 자기가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아니면 뭘 해야 됩니까? 거기서 피하겠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나를 모르는 곳으로 또 가야 돼요. 나를 모르는 곳으로 또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또 저렇게 살아요. 또 모르는 곳으로 또 가서 또 그렇게 살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 리플리 증후군에 있는 사람 주변에는 피해자가 많아요. 피해자. 왜 그러냐면 이 가치와 의미에 관련되는 게 뭡니까? 이게 삶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거든요. 인생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가진 사람 주변에는 누가 몰려 있습니까?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인간관계에서 함께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가짜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가짜에 현혹돼서 진짜라고 자기 자신들 믿어버리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게 가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거를 함께 오던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많이 발생되는 게 사기 사건이라든가, 그죠? 사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막 배신당하는 거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왜 완벽했을까요? 철저하게 진짜거든요. 철저하게 진짜가 되니까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주변 사람들도 다 믿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았던 거야.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 예를 들어 리플리 증후군으로 살았던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문제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면 돼요? 다른 나라 또 가면 돼. 그런데 다른 나라도 못 갈 확률이 이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딘가로 갈 수 없게끔 만들어지게 되면 본인 자신이 견디질 못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것이 왜 생겼느냐? 자기가 없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걸 자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워낙 강한 거예요. 이 강한 게 계속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가치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무너져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이 됐던 아니면은 내 자신이 정말 인생이 뭐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을 견디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거든. 이 리플리 증후군에 들어가질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자기 자신한테 고통이 뒤따릅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고치죠. 자기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은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게 반사회성이거든요. 그런데 재밌죠.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나타나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없다라고 가면 이렇게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사회에 굉장히 뭐랄까 불만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나는 이 사회에서 존재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를 향한 공격 성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공격은 못하겠고 자기 자신을 뭘로 바꾸냐면 바로 이 리플리 증후군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고통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이제는 내가 가진 걸로 착각을 하게 되니까 환경이 만들어져요.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요. 돈을 어디 가서 빌려오든 아니면 뭘 하든 사기를 치든 뭐를 하든 간에 자기는 이렇게 경제적인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100억이 필요해. 100억이 있어야 내가 뽀대낼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훔쳐오든 저기서 훔쳐오든 여기서 사기쳐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아니면은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있는데 남들이 그걸 가지고 한 100억 정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면서 나는 그래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고통이 아니라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재미와 즐거움이 만들어져요. 아주 고통스러운 거는 아주 재밌고 즐거운 걸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 고통스러운 것도 반사회성이잖아요. 여기도 뭐예요? 이게 가짜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적이야. 그래서 반사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인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 고통을 느끼는 거고 하나는 타인들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반사회성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해서 발생되는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요 반사회성 관련되는 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의 관련되는 건 리플리 증후군의 정반대겠죠. 정반대. 그런데 이 즐거움과 재미를 자기의 즐거움과 재미, 즉 없는 거를 있다라고만 믿으면서 반사회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소리 소문 없이 피해를 입히거든요. 여기 주변에 이 관계적 가치에 관련된 거, 사회적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일명 재산에 관련되는 이런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 가치 있는 남자였거든요. 가치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게 허구였던 거예요. 허구.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연결돼 있던, 함께 연결돼 있던 사람들이 다 뭘로 만들자면 무너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에 반하는 행동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둘 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얼핏 보면 나만 피해 안 입으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알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을지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가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항상 무엇을 가냐면 이 함께 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이 관련되는 인생이라든가 의미에 관련된 이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함께 가는 사람이 대부분 소개를 해줘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맥이 만들어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진실을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어. 결혼한 내 남편이 있어. 그 남편이 만약에 리플리 증후군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만약에 그 남편이 리플리 증후군이 있으면 결혼을 해봤더니 이 새끼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보니까 학력은 뭐예요? 국조래. 코드만 멀쩡했지 학력은 국조래. 재산은 마이너스 얼마에. 뭐 관련되는 거 부모님이 계시는 줄 알았더니 다 대역이었고 뭐였고 뭐 이런 거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이게 왜 생깁니까? 바로 그 남자가 리플리 증후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생활 5년 10년이 지나도록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번 되물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리플리 증후군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 그 사람의 주변을 봐야 돼.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주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실체만 보면 돼요. 그러면 금방 나와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관계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관련되는 자기가 무슨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그 대학원 나온 데를 딱 한 번만 가서 보면 돼요. 그 한 번만. 아니 그게 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확인했다 그래요. 맞아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이 진짜라니까. 근데 실체는 없어요.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 대기업에 출근하는 게 보인다니까. 그리고 신분증도 가지고 있어요. 또 웃기게도. 그런데 갔다가 화장실 들렸다가 한두 시간 있다 그냥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즉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아니라 가짜로 자기가 만들어놨던 가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끌어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파생적인 피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 사람과 인간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해를 입어요.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의 위험성이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게 생겼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생겼어요? 왜 생겼을까?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느껴봤거든요. 없어서 그래서 자기는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길이에요. 정반대로. 이 고통에서 즐거움과 재미로 넘기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칠법 같죠? 이거는 실제로 이 고통에서 현실로 넘어가서 실제로 이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착각 속에서 빠져들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재미와 즐거움으로 들어갔긴 갔는데 현실을 간 거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가짜로 만들어 놔버리고 그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짜로 만들면. 이런 일은 온라인상에서는 수없이 많이 존재해요. 어차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온라인상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다른 세상이잖아요. 거기는 철저하게 또 사람 세상이고 인간관계 속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도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현실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가상세계 쪽으로 벗어나면서 현실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해요. 이렇게 되고 싶어해요. 특정한 이 대상을 닮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이 내가 만들어놨던 가짜로 살아가려면 가짜에 뭐를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어디다가? 현실에다가 그 가짜에 관련된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환경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 혼자 만들어지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 도와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스스로들이 도와주도록 아예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현실의 환경을 이 다른 대상들, 즉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들이 나의 그 환경을 저절로 만들어주게끔 이걸 자기 스스로가 포장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가만보니까 그 사람이 뭐 달라 그런 것도 없어. 주변 사람들이 다 갖다 준 거예요. 주변 사람들까지 다.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거미줄 쳐놓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거미줄만 딱 쳐놓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와요? 먹이들이 알아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반사회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범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은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 나 헤어나오질 못해. 왜? 헤어나온다는 건 뭔 뜻이에요? 자기의 말과 행동에 관련되는 게
헤어나온다는 건 다 거짓이라는 거, 현실을 부정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면서 본인 자신의 가치가 다 무너지게 되거든. 못 나와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못 나오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환경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고통 속에서 현실로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관련된 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훈련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데는 가둬놓는 길밖에 없어요. 가둬놔야 돼요. 가둬놓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럼 물론 당연히 위험하겠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보호하면서 현실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시스템은 국내에도 전 세계에도 없어요.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은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만약에 이런 정말로 열망이 굉장히 강해. 대체적으로 열망이 굉장히 성공에 대한 열망도 굉장히 강하고 정말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그리고 하는 걸 보면 정말 그러고 남을 사람이야. 그러나 실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이 그래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과 극의 선택을 하는 일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리플리 증후군은 자기의 열망을 현실에서 이뤄야 되겠는데 현실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열망이 현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를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짜의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가짜로 만드니까 이상하게 현실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현실 세계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죠. 아, 내가 미국에서 유학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냐 그러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믿고 거기에 무조건 막 가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유학한 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미국의 모 대학을 나왔어. 그럼 내가 모 대학에 조사를 다 합니다. 뭐 대학에 관련된 조사가죠. 어디에 동상이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여기까지 싹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뭐예요?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그 대학 얘기를 딱 나오면 아 거기 야 너 거기 가봤냐? 어느 호프지? 뭐 이래. 이건 안 가본 놈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세계에 그냥 빠진 거예요. 그냥 그 세계에. 그러니까 가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우리가 항상 볼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괜찮은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내가 본 적이 너무 퍼펙트하고 완벽해.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왜 나를 만날까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지? 이 사람이 왜 나를 만날까? 우리는 한 번은 생각해봐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보니까 나이가 한 40세야. 나이 40 넘도록. 근데 왜 나를 만나지? 한 번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호의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요 사람의 요 가치와 의미가 뭐예요? 함께 가는데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사람들. 요 필요한 거에 눈 멀어가지고 그걸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자기한테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은 뭐를 해야 돼요? 괜찮은 사람이 그 나이 되도록 왜 나에게 여기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참 우연히도 만나요. 과연 우연히 만나질까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접촉사고가 있어서 우연히만 그 사람은 요만한 거 하나라도 연결이 된다면 무조건 다 나를 주변으로 일로 끌어들여요.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이 생긴 거는 만나게 된 거는 우연이에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필연이 돼버려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렸을 때 진짜 우연히 만났거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나한테 와 있을까? 우연히 오게 돼서 필연으로 갔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끔찍한 일인 거예요. 끔찍한 일.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발생하지 말란 법이 어딨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가상세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멋있잖아요. 어차피 없는 거를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사회적인 거든 뭘로 특정한 대상이 됐던 내가 그거화되어 있는데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의 남자친구 또는 내 남편을 이 남자에게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퍼가지고 오는 거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 거야. 아니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왜 나랑 같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이 합니다. 여자는 언제부터 고통입니까? 내가 이 얘기를 거의 잘 안 쓰는데 여자는 결혼하면서부터 삶에 의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힘들어져요. 근데 남자는 결혼하면서부터 되게 편해져요. 그런데 언제부터 남자는 힘들어집니까? 이혼하면서부터는 남자는 이때부터 고통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가는 이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정말 괜찮은 사람은 우리가 심리에서 정반대에서는 뭐가 작용합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은 자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겠죠? 그 사람이 특히 나한테 와 있다.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데코레이션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때는. 이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에 의해서 돈이 움직여질 수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관계가 움직여질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존재해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왜? 현실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현실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이야.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다 뭘로? 없는 거를 진짜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거든요. 허구의 세계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진짜라고 믿으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겠어요.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남들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거를 판정할 때는 항상 의심이라고 하기에는 좀 인간관계에서 의심한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나의 안전을 보호한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뭐를 해야 돼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나와? 예를 들어 뭐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그럼 우연히 만난 걸로 끝을 내야 돼요.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자 보세요. 현실의 환경을 만들었어요. 현실의 환경을. 근데 이 사람이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사회적이든 관련된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또 한 가지 뭡니까? 확인하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그 사람은 또 무슨 죄야? 그래서 반사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이 고통받으면서 현실로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거든요. 여기 가서 있던 거를 저기 가고 저기 가서 있던 거 절로 가고 하는 옮겨 다니면서 가거든요. 잡기도 힘들어요, 이놈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괜찮은 사람은 나에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상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상형은 어딨어요? 내 옆에 있어요, 지금요. 왜? 상처를 주면서. 여자들은 상처를 주면서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찌지고 볶고 살아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이 남자들은 뭐를 합니까? 자기의 삶을 경제적 가치를, 관계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무너졌다 다시 섰다.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놈보다는 이루어져 있는 놈이 너무 더 멋있는 거야. 착각지 그만해요. 그러다가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나를 만나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런 사람이 나를 만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목적인 거죠.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하려고 그러죠. 이거 확인이 잘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워낙 자기 자신이 자기 걸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어차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찾으면 나오는데 뭐 요즘 뭐 어지간한 거 가지고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 환경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 내가 의사 행세를 해요. 진짜 의사야. 그런데 의사보다 의료기술이 더 좋아요. 농담이 아니라 보통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믿어요. 뭐를 한다, 수술한다, 정말 잘해요. 그리고 용어고 뭐고 아주 거의 반귀신이에요. 뭐만 없어요? 의대를 다닌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제가 고등학생이다, 고등학교 고졸이다, 아니면 의대를 졸업했다를 지금 이 학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의사다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게,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그 사람이 좀 어디가 다쳤어 뭐해서 내가 해줄게, 딱 마취약 두고 수술도 하고 꼬면 이것도 자기가 봐도 귀신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부터. 그리고 의료 지식이 의사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 진짜 의사예요. 본인은 아무도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끔. 그리고 거기다 신분증까지 위조해가지고 들고 다니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나와 있을까요? 우리 한 번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세계 속에서 안 살고 왜 이런 범인의 세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염증 생활을 느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좋더라.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플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상생활의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뭘 가지면 됩니까? 한번 스트레스를 줘보면 압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줘보면 압니다. 그러면 안 견뎌요. 안 견딘다니까? 나 이거 필요 없어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이 환경이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해내기 시작을 해요. 빠져나오는 방법은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 있는가를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 사회가 주로 어디로 많이 가고 있습니까? 이 가치를 추구를 많이 해요. 현실 사회가. 여자든 남자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에 관련되는 열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열망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어떤 사람은 정말 무료급식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봉사활동하면서 자기의 모든 걸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헌신하죠. 맞아요. 그 사람 헌신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없어요. 실제로 자기한테 뭐는 없어요. 왜?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끌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몇백억을 사회봉사활동을 위해서 사단법인 설립해놓고 몇백억을 몰아요. 전국의 21개 지구를 통해서 몇백억을 모아가지고 흥청망청 호화롭게 신나게 잘, 그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사람들이 다 믿는다니까요, 무조건. 그런 것도 하나의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보면은 사회에 관련되는 요 가치를 활용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100몇십억을 갖다가 모금을 해놓고 한 2억 얼마 정도도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 했더라고 보니까. 기부한 거는 2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100몇십억 가지고서 나눠 먹게 했대요. 막 6대4로 나눠 먹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한 번씩 되고 나면 선의에 진짜 이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많이 의심을 하겠냐고요. 이 범죄적인 요소 하나 때문에 이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근데 말대로 이게 진짜 사단법이 맞나? 가보니까 진짜예요. 진짜가 맞는 거야. 그럴듯하고요. 보기도 좋고. 그러면은 그것에 관련,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국가에 관련된, 하긴 요즘은 또 사회, 이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정식적으로 허가받고 가고 있으니까 이게 리플리 증후군의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안전장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게 허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려고 들면은. 우리가 이 보장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왜? 틈새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나머지 추구하는 이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호도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있는 주변 사람들,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설령 무너져 있더라도 그걸 재기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차라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관계로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 비참해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가짜의 인생에 내가 함께 가는 쪽으로 내 모든 걸 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리즘군은 이유야로막론하고 반사활성이에요. 사회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는 자기의 고통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치료를 한다든가 도움을 준다든가 해서 현실로 이뤄갈 수 있게끔 일반적인 사회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면 돼요. 문제는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문제예요. 여기는 자기 하나를 위해서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플리즘군에 관련되는 부분을 다룰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허언증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보면 리플리즘군을 허언증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허언증이 있어요. 어차피 허언증 제가 다루진 않을 건데, 허언이라는 게 뭡니까? 말을 하는데 가짜의 말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다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거짓말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거짓말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자기 자신을 만들지 않고 현실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 이 리플리즘군은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허언증과 그 다음에 리플리즘군을 비슷한 용어로 많이 씁니다. 비슷한 용어로 많이 쓰지만 실제 허언증은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말을 가지고 포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허언증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를 허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밥 먹듯이 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야. 여기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 여기는 뭡니까? 아예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완벽하게 자기 자신부터 속여놓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속여놓고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허언증은 상대를 속이는 거예요. 그때그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 관련되는 부분의 이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허언증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실제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를 우리는 허언증이라고 해요. 근데 말은 말인데 허수예요, 허수. 말은 말인데 허수인 거예요. 진짜가 없어요. 이 사람 말은 다 가짜야.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가짜라는 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이 리플리즘군은 이게 좀처럼 잘 안 보여요. 그 이유가 바로 현실의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자기가 거기에 동화가 돼 있거든요. 실제는 없는데 글로 동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무서운 거예요. 지식으로 동화가 돼 버렸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실제로는 심리병증으로 따지게 되면은 리플리즘군이 허언증보다는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우리가 갈 때 이런 리플리즘군은 장기적으로 가고요. 허언증인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가요.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큼 딱 빼먹고 튀어요. 근데 이 리플리즘군은 장기적이에요.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거든요. 아무도 그걸 실체를 파악하려고 들기 전까지는 누구든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든 잘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리즘군은 대체적으로 보면 허언증으로부터 리플리즘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해보니까 되거든. 해보니까 되고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없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야, 저 정도 지식이면 차라리 의대를 가가지고 의대 갈 돈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의대 갈 환경도 안 돼요. 의대 갈 팀이 없고 이걸 관리 유지 안 하면 자기 못 먹고 사는 거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려요. 가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은 완벽하게 현실 세계에다가 완전히 딱 맞춰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없는 것에 대한 열망이 뭡니까? 매우 강하다는 뜻은 가만 보면은 어떤 겁니까? 열정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여자가 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주로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여자들은 이 의미 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 의미는 한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불특정 다수인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많이 가냐면 이 가치 쪽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서도 이 의미를 가지고서 리플리중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를 해다가 이 아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완벽하게 그렇게 신분상승을 이렇게 아이를 통해 가지고 한 해 자기 행복을 마치 타인들에게 그래서 내 아이가 아파요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내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프게 만들어 놔버렸거든. 그리고서 완벽하게 사람들이 아픈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예 장애를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커가지고까지도 그걸 이용을 해서 계속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용도로 쓰게 되는 그것도 하나의 리플리중군이에요. 즉 의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기억을 못해요. 그 아이는. 사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주로 어디에다 많이 들어가냐면 이 가치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가치를 가져가면서 열정이 움직인다. 뭘까요? 거짓말에 중독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 반사에 관련된 이쪽으로 갈 때는 자기를 믿으려고 계속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를 세뇌시키고 남자는 자기 세뇌예요. 그래서 이 자기 세뇌시킨 거를 이 열정으로 완전 완벽하게 밀어붙이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남자는 감정작용을 하질 않아요. 근데 여자는 뭡니까? 리플리중군의 여자는 자기를 세뇌시킨 게 아니라 병든 거예요. 뭔 병들었냐면 완벽하게 열정을 가지고 가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여자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자기의 감정에 관련되는 걸 싹 다 없애버려요. 감정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어디로 가냐면 여기는 자기 세뇌죠. 여기는 중독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에 중독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에 한 번, 두 번 중독이 되다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조그만 안 좋은 게 있어도 거짓말이 처음엔 허언증으로 시작을 해요. 처음엔 허언증으로 시작을 해서 완벽하게 자기 리플리중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는 이렇다. 나중에 뚜껑 딱 열어보니까 뭐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이게 여자들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중독돼서 그래요. 그래서 중독증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만 하면 그 다 거짓말이에요. 처음엔 그게 허언증이거든요. 회피할 용도로 상처를 회피할 용도로 하는데 어느 순간에 거짓말을 내가 해야 되는 거짓말을 진짜 환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을. 처음에는 알아요 자기가 속인다는 거를.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자들은 처음에는 알면서 글로 들어가지만 남자들인 경우에는 세뇌를 시켜놔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 들어가요. 허언증에 관련된 거는 일부분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자기가 그거 하면서 세뇌가 돼버리고 나니까 글로 완벽하게 들어가요. 돈이 없어도 나는 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고 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 때는 1억, 2억 투자 받기도 힘들어가지고 막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은 그건 떼따 아니에요. 아무 데 가서도 큰 소리 빵빵 치고 딱 갖다 놓고 다 해요. 왜? 자기는 완벽하게 세뇌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세뇌를 시켜요. 그런데 여자는 중독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발전을 해가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자가 리플리중을 가지고 있느냐 남자가 리플리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틀려요. 만약에 여자가 리플리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리플리중을 가지고 있으면 여자의 리플리중은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남자의 리플리중은 뭡니까? 아니다 생각하면 튀어요. 근데 여자는 아니에요. 이 중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 철저합니다. 경찰 조사 받으면서도 철저하게 떳떳해요. 얼마나 완벽한지 자기는 완벽해요. 다른 사람 눈에 이제 다 보여요. 다 드러났어 많잖아요. 거짓말이고 거짓 행동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 다 드러났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난 진짜라니까. 100%. 그리고 죽는 날까지 진짜로 믿어요. 굉장히 무섭죠. 남자들은 뭡니까? 도망가요. 도망을 가든 뭐를 하든 깔끔하게 인정하고 어떤 도망가서 아예 안 나타나든 딴 데 가서 뭐를 하든 이렇게 가는데 여자는 정정당당해요. 당당하다니까.
완벽해. 근데 증거가 뭐가 다 나왔는데 다 거짓말이야. 그래도 당당해요. 미치죠. 니들이 다 미쳤다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니들은 다 미친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지금 어제 그런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정확하게 리플리즈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회 지배계층, 사회 지도계층에 만약에 이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나라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벽하다니까 자기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요. 아니라니까. 전령 내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더라도 불을 못 이겨요. 난 진짜인데 니들이 이렇게 날 만들어놨다고 난리 납니다. 완벽하게 자기가 그렇게 돌변을 해요. 남자는 환경을 만들어요. 근데 여자는 환경 안 만들어요. 환경이 저절로 자기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그러다가 문제가 딱 드러나게 되면 그래도 따라온다라고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완벽하게 돼. 남자는 자기를 세뇌시켜서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어긋난다 스트레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옮겨가요. 옮기지 못하는 환경이다 그러면 못 견디고 이제 뒤지는 거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극단적인 선택도 안 해요. 그냥 당정당당하게 달아붙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근데 속속 들었는데 자기가 막 깨지고 있는데도 나긴 깨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난리 나죠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의 공통점인데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조금 차이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 반사회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 범죄를 저지르는 거, 그게 반사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사회성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반사회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범죄가 저지러졌을 때 비로소 반사회성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그 자체가 반사회성이에요. 어차피 이래도 사회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고 저렇게 가도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미 사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검증해내고 이렇게 체크를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예방만이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 거짓말을 방법듯이 하고 있거나 허언증에 내가 있구나. 그러면 뭐예요? 아, 내가 리플리 증후군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아이가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는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일로.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가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7년 10년 막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 버리고 뭐 버리고 다 튀어버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게 리플리 증후군에서 흔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검증을 해내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변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빨리 인식을 해서 치료하려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되나?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은 치료법보다는 예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리플리 증후군이 있다면 치료법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떻게 나와요 이게? 여기서 어떻게 나올 거예요? 나와지지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질 텐데 그 고통을 과연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법보다는 치료는 가둬놓는 게 상책이야. 올드보이 가둬놓는 게 상책이. 그리고서 거기에서 조종을 해야 돼. 사회를 들어오면 안 돼요. 사회 속으로. 철저하게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속에서 다시 개조를 세뇌를 시키던 중독을 치료하던 이래서 다시 해서 사회로 복귀를 시켜야지 사회에 있는 곳에서는 안 돼요. 왜? 이미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법보다는 예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주변에 리플리 증후군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허언증을, 리플리 증후군은 아니지만 허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는 분명히 이래.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꾸 거짓말로 위기모면하고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특히 뭐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관계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런 가치 관련되는 거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리플리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는 하나도 안 행복한데 진짜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 주로 누가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중독증에 들어가 있는 여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인생 뭐 있어?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지. 인생 뭐 있어? 즐거우면 되지.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는 굉장히 행복하고 내 집도 다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내 아이나 내 남편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다 힘들거든요. 근데 본인만 행복하대. 그럼 그거는 중독일까요? 아니면 리플리 증후군일까요? 애매하죠. 왜? 리플리 증후군이 뭐를 만듭니까? 중독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자기는 무조건 행복해. 그런데 왜 중독증에 있는 여자들이 왜 치료하려고 들지 않을까요? 자기가 진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착각,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행복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아주 미쳐가지고 막 그걸 가는 거. 내 아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글로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엄마 나 안 행복해. 그럼 뭐라 난 너가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요? 얘 분명히 행복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 잘못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중독은 중독인데 약간의 리플리치.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은 안 해. 그러면 중독이에요. 근데 온통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인 거야. 그건 리플리치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중독에서도 거짓말을 가지고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리플리치 증후군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중독이냐 자기 자신을 세뇌를 시켰던가 남자들이든 뭐든 가장 중요한 건 거짓을 진실이라고 100%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그게. 그런데 남자들은 특히 잘 안 보여요.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고서 리플리 증후군이 반사회성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충동조절장애라든가 기타 등등은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휙 뒤집어지고 이러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리플리 증후군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를 뭔가 문제가 있어 하고 들고 파지 않는 이상은 안 보여요. 워낙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두시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남들한테 막 알리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부터 보호를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방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치료법은 정말 고통스러움이 많지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절대 치료하려고 들지 않아요. 왜? 나는 진짜라니까. 치료가 안 돼요. 자기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돼. 어떤 게 들어가더라도 다 거짓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치료법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거. 그냥 가둬놓고 하는 길밖에 없어요. 치료를. 가둬놓고 하면 가능하죠. 왜? 추구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리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사회에서는 거의 어렵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격리시켜놓고 치료를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회에서 가려면 예방법이 최우선이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